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장에 미증시가 고용 호조 그리고 긴축 우려가 조금 맞물리면서 혼조로 거래 마쳤다고 하는데 자세한 마감 시황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요. S&P 500과 나스닥은 좀 하락한 채 마감된 것이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에너지와 금융, 소재 등 한 5개 섹터가 올랐고요. 기술주, 이미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즉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몰려있는 섹터죠. 흔히 얘기해서는 기술 성장 섹터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내린 하루가 지난 주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보고서의 발표를 전후해서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라든가 미국 달러 이런 것까지 같이 모든 것이 움직였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상대적으로 좀 등락이 엇갈리다가요. 소폭 반등한 채 일단 마감된 모습이 금요일의 모습이 되겠고요. 금값도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는데 금리가 이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달러도 상대적으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장의 주요 상품 시세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예상치와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예상되는 신규 일자리는 25만 8천 건이었는데요. 이거보다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약간의 좀 판단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2만 8천 건이 나왔기 때문에 100% 이상 더 많이 나온 슈퍼 깜짝 고용 보고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3.5%였습니다. 3.6%보다 조금 내렸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실업률은 5%가 이하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3.5%건 뭐 3.6이건 큰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분야별 일자로 보면 이번에도 역시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입니다. 쉽게 해서 고객 응대가 되겠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술집, 호텔 이런 쪽에서 접객업 이런 쪽들 그리고 레저라든가 그리고 공연장에서 이런 접객 이런 서비스 이런 쪽이 대부분 이 섹터에 포함되는데요. 이쪽이 9만 6천 건이 늘어나면서 역시 제일 많이 고용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여전히 사람들이 왕성하게 뽑는 일자리가 바로 그런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 보고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팬데믹 때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사라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2년 반에 걸쳐서 완전 회복됐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은 결국은 리커버링, 그러니까 회복은 다 됐다라는 거죠. 최소한 일자리 갖고는 다 회복됐다라고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그 팬데믹 이전 대비 모자른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레저 및 응대 업종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쪽이 여전히 일자리가 여전히 많이들 뽑으려고 그러고 있지만 아직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에 현지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이 하시는 분들도 모두들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를 뭐 당연시하고 걱정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인에 대한 구인 포스팅이죠. 그러니까 회사나 사업체, 뭐 식당 이런 데서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그 오프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약간 슬로해졌지만 여전히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를 계속 찾겠다는 사람은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 시장 자체는 활발하다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제일 오른쪽만 보면 위가 사람을 구인자입니다. 구인을 하는 사람이 숫자 되겠고요. 아래쪽은 구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자리가 구직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됐건 미국의 상황은 이렇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실업률도 한번 통계 보여드리면 앞서 3.5% 내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치 보면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경기가 일단은 정점 이후에 고용이 다소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만 이번 현재 시점에서의 우려는 약간 특이하게 간 거죠.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정점 이후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파란색 제일 위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피크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의 쌍내를 보면 피크를 치는 이후에 고용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혹시라도 이번에 리세션이 선언되면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 있는 겁니다. 즉 고용 시장이 계속 활발하고 고용이 늘어나는데 리세션이 늘어나는 첫 번째 상황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금리 상황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런 고용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즉 이렇게 일자리가 활발하다는 거 나오자마자 결국 금리 좀 올라가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드려야겠고요. 그러다 보니 페드 워치 2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냐를 알 수 있겠는데요. 페드 워치 2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34%에서 70%로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그 전날 34%였는데 목요일 날이요. 이 고용 보고서 나오자마자 70%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75bp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바로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금요일 시간 오전 9시 8시 반에 발표가 되자마자 특이한 것은 바로 실제로 보면 올라가는 게 있었죠. 달러가 급등하는 모습도 일단은 하나의 특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슈퍼 깜짝 호조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요. 저희 달러 급등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나요? 네, 앞서 이제 제일 먼저 변화 요인이 있던 것이 주시장보다도 역시 채권 시장과 그리고 달러에 대한 외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바로 멘트를 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50bp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었는데 이 고용 보고서 나오자마자 75bp 금리 인상으로 전망치를 바꾸어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주가는 결국은 이들의 기존 입장입니다. 지금 4,100 언저리인데요. 3,600 혹은 그 이하까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초지일관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도 비슷한 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고요. 이게 다 고용보고서 나온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번 가을은 지난 6월의 저점, 6월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 3,665포인트, 3,665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점을 이탈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강세장 진입은 올해는 안 되고 내년이 돼야지만 내년에 다시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두세 군데는 시장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요. 펀드 스트레스 톱니는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강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지났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고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번 주 이제 미국에서 수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CPI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급속하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정도 지나면 2% 수준으로 인상률이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4,800 이상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 날은요. 또 펀드스들의 한 투자 전략가는 9월이면 4,400까지 갈 수 있다는 다소는 장밋빛 전망도 했다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반면에 펀드 스트릿에서는 연말까지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저희 좀 이번에는 특징주까지 점검해 볼게요. 네, 특징주도 몇 가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특징주랑 그 이후에 발표된 몇 가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초에 이제 우버라는 기업이 상당히 나름 긍정적인 소위 운항 횟수, 그러니까 라이드 횟수를 발표하면서 주가 이제 급등했고요. 리프트를 끌어올리는 역할이 있었는데요. 리프트는 한 이틀 늦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주가가 16.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카바나입니다. 카바나는 우리나라 이런 업종이 쉽지 않은데요. 미국에서는 소위 그 중고 자동차를 쉽게 해서 자판기에서 물건을 짰듯이 한다는 걸 아주 재밌게 이제 표현하는 것서 상당히 히트를 쳤던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끊임없이 내리면서 올해 제일 많이 떨어진 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한 것이 오히려 바닥권에서의 관심을 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40% 정도 주가가 급등한 채 금요일날 마감됐고요. 드래프트 킹즈도 대표적인 적자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 자체가 불법일 텐데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도박을 하는 거가 되겠고 이 도박뿐만 아니라 스포츠 프로 경기 이런 것에 대한
베팅하는 사이트를 갖고 있는 모바일 전용 인터넷에서도 하지만요. 그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에서 이게 허용된 건 아직은 아닌데 여튼 적자 회사인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주가 또 제법 많이 올라가면서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썰런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특히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날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하나 통과됐습니다. 예전에 보면 미국 재건 법안, 소위 트리플 B, BBB 법안이 잘 무산되면서 대체적으로 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기후 법안이라든가요.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세도 있고 헬스케어 관련돼서 비용을 절감한 그런 포함이 된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거기 이제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기후 법안입니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어떤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죠. 뭐 전기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튼 썬런에 대한 관심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클레즈에서 매수 기간에 목표 주가를 46달러까지 제시하면서 지난주 내내 주가는 또 강했죠. 한 최근 2주 동안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상업용 서비스 운항을 또 연기하면서 18%나 급락한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쓰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많이 나오는 로봇 청소기 대표 회사는 아이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회사를 아마존에서 인수한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19%나 올라간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트립 어드바이저 대표적인 여러분 여행 갈 때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체크하고 예약해도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트립 어드바이저도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하면서 19%나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는 6%가 하락했습니다. 8월 25일부터 한 주를 갖고 계신 분한테 두 주가 더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면서 분할된 거래가 결정이 됐는데 다만 이제 그 사이버 트럭 같은 데 생산 지연의 소식이 나면서 주가는 6% 이상 떨어진 것이 마지막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글로벌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5시 55분부터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